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모여주신 여러분께 도움 말씀 드리려고 달려왔는데 제대로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매크로한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굉장히 마이크로입니다. 이 PPT를 만들려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거의 이 분야에 30년이 넘게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 소위 말하는 아트앤텍의 융합을 처음 만난 거는 91년이었어요. 대전 엑스포에서 아트앤텍 전시팀장을 맡았는데 WWW 이전이죠. 그 시대 기억나시는 분, 여기 젊은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는 뭐 미디 컴퓨터 미디 정도 있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래된 사람으로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는 2000년에 개관을 했고요. 개관하기 전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시대, 디지털 시대가 열렸는데 이때는 어떤 미술관을 해야 되는가, 예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라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과 함께 이제 걸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2000년대 처음에는 그때 모빌리티 이런 게 이제 처음 화두가 됐었고 2003년쯤에는 모바일이 이제 인터넷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서 왑 서비스가 그야말로 모바일 시대가 열렸고 거기에 2005년쯤에는 GPS가 달려가지고 이제 위치 물리적 공간하고 이 모바일 공간하고 통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는 UCC User Created Content 해서 이제 웹 1.0에서 웹 2.0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2년쯤 되니까 로보트가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AI에 대한 중요한 페이퍼들이 그때 다 나올 양쿤이라든지 그런 페이퍼가 이제 나왔고 사실 2012년, 13년, 14년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데이터 시대가 열렸다. 데이터이즘이라고까지 얘기해서 이 데이터 시대 인간의 휴머니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이제 연구하기도 시작했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 인공지능, 로보틱스, 소위 4차 산업혁명 지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이 왔죠. 잠시 이제 그때 또 이제 메타버스, NFT 이런 연기가 지나갔고 그래서 팬데믹이 지나가면 이제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상이 사실은 AI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AI라는 거는 기존에 제가 쭉 아까 지금 읊어왔던 옛날 처음에 왑 서비스, GPS 이런 거하고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미디어가 세상에 나왔던 90년대 중반처럼 지금도 AI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디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바꿔요. 우리 사고 구조,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 방식, 또 사람이 사람하고 연관 맺는 것 모든 걸 지금 다 바꾸고 있고 사실 이게 어디를 우리를 이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막 찾아봤는데 사실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디를 갈지를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죠. 우리 계속 그냥 체크 안 하고 계속 하게 하면 이제 큰일이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긴 얘기 AI는 새로운 미디어다. 새로운 미디어에서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우리 모두에게 닥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터시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제 해봤어요. 쉽잖아요. 만들기는 이제 만지기는 쉬워서 여기는 이제 교육자님들 일단 선생님들 간에서 굉장히 요구가 높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간단한 거 난리라든지 텐서플로우 가지고 커리큘럼 만들어 보는 그런 선생님들하고 그런 실험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러니까 도대체 새로운 미디어라 그러는데 이게 뭐가 다른가? 기존의 거하고 뭐가 달라? 이거가 이제 파헤치기 해서 저희 교육팀에서 AI 전문가가 한 분 계셔가지고 이제 그런 수업도 강좌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창작자랑 같이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뭐 20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라서. 저기 계신 분이 민세희 선생님이시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장을 하셨죠. 나비 출신이 이제 중에서 가장 출세하신 분인데 이제 이렇게 또 오셔서 그만두고 오셔서 창작자들하고 지금 이게 뭐 거의 예를 들면 달리 3가 일주일 전에 나왔거든요. 그건 또 달라요. 챗 GPT에서 이제 돌아가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뭐 누구나 다 배워야 되는. 그래서 약간 이거는 뭐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기보단 피어러닝 같은 이제 그런 커뮤니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가들에게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AI를 인트로듀스 할까 해서 닥터 퓨처 스튜디오에서 뭐 티처블 머신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었고, 저희의 가장 히트 상품이 이거였어요. 그 어르신 디지털 소외계층에서 이제 AI 소외계층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제가 벌써 그 나이가 됐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가장 열기가 높은 뜨거운 그 호응이 있었습니다. 미드저니 가지고 이제 뭐 본인 얘기를 하는 달력도 만들고 뭐 스토리북도 만들고 이제 그런 워크숍이었는데 계속 저희한테 빨리 왜 다음 후속타를 안 하냐는 그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창의 인재 동반 사업 좀 전에 저희 잠깐 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과정이 컨텐츠진흥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근데 저 기간 동안에 했는데 아트앤텍 주로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를 양성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큰 전시들에 가보면 곳곳에서 여기 출신이다 뭐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고 이제는 커뮤니티가 생겼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의 저의 어떤 책임감이랄까 뭐 약간 걱정은 그래 만드는 거는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만들고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의 미디어 아트의 수준이 거의 세계 탑이에요.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그 사람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유가 경제가 그만큼 성장을 했고 정부 지원도 많고 그 다음에 재능 있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세계 탑인데 여기저기서 굉장히 좋은 거를 작품이건 뭐 만들어내는데 그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이거 갖고 뭘 할 거냐는 거. 어떻게 팔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리고 이제 산업하고 연관하는 것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죠. 뭐 무슨 게임 회사에서 조금 하기는 하지만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다 그걸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트텍 융합 교육을 하는 거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이제 뭐 리터러시 측면이나 창의성 측면이나 되게 필요한데 아티스트 이쪽에 미디어 아티스트 양성을 계속하는 거는 마치 책임을 못 지면서 애를 뭐 한 20명쯤 낳는 그런 엄마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과정이고 이제 앞으로 사실 이제 제 제목이 뭐였죠? 미래 뭐 문화예술 교육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사실 팬데믹 때부터 앞으로 인간이 뭘 필요로 하게 뭘 원하게 될까? 더 많은 디지털일까? 더 많은 기술일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기술과 기술에 인간이 더 이렇게 휩싸이면 휩싸일수록 기술의 이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몸은 뭐 20만 년 전이랑 지금이랑 그렇게 다르게 진화하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팔다리가 있고 두뇌 용량이 뭐 바뀐 것도 아니고 사실. 근데 우리는 거의 지난 20만 년 동안 밖에서 뛰어다니면서 맘모스를 쫓아서 뛰어다니고 뭐 사냥을 하고 그다음 밖에 나가서 밭에서 뭐 채소를 기르고 이러고 살았거든요. 바람도 맞고 막 빛도 쪼이고 뭐 흙도 만지고 벌레도 가지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뭐 그렇죠. 한 100년 전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실내에서 일하게 됐죠.
실내 이제 이런 라이트, 인공 라이트 밑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뉴로시스, 신경증을 이제 그전에는 없던 그런 신경증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실 이 기술이 심화되면서 멘탈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거의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보는데 안 아픈 애들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한, 거의 제가 보기엔 한 절반은 그 정신적인 그 아픔, 그런 거를 갖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법은 이제 그 해법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강력한 해독제가 저는 자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과 기술과 예술이 결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미래에 되게 중요한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멘탈을 갖기 위해서도 우리는 밖에 나가야 되고 바람을 좀 맞아야 되고, 이런 인공 라이트만이 아니고 진짜 햇빛을 좀 봐야 되고 하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이게 뭐 한 거냐면은, 나무들이 다 전자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그 전자 신호를, 일렉트리시티를 이제 음악으로 바꿔서 이제 그 센서 달아서 근데 각 나무마다 뭐 화렵수, 침엽수마다 그 보내는 신호가 다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이제 나무를 이렇게 치거나 뭐 이렇게 다듬었을 때 하고, 그러니까 매만졌을 때 하고, 쳤을 때, 찢었을 때 심지어 다 달라요, 신호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변환했어요. 음악으로 변환하는 미디, 저게 이제 그 기계인데, 음란을 변환해서 나무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가지고 나무 오케스트라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저는 되게 좋아했는데 아이들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동물로 가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까 구스 잠깐만 닭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핸들하기 되게 어렵고, 그래서 저 물벼룩이거든요. 물벼룩. 빈대하고는 달라요. 물벼룩은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요. 물벼룩이 움직이는 거를 트래킹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이제 물벼룩 오케스트라를 지금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저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디지털의 여명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진짜 디지털 미디어에서 AI 미디어까지 오는 이 시대에서 중요한 게 뭐냐?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데이터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데이터가 없어서 큰일 났다, 우리는 데이터 이걸.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이거 플랫폼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는 그냥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막 만들잖아요. 이런 시대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실제와 진실과 페이크가 구분이 안 가는 이런 사회에서 도대체 뭘 갖고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은 점점 더 헷갈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신적인 문제점 점점 더 심화될 거가 사실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자기를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를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테크놀로지가 무슨 HMD를 쓰건 뭐를 하건 전부 굉장히 이렇게 스펙타클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점점 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약간 그죠? 마약처럼. 자기를 어떻게, 방법은 뭐 하나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기 교육에 계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굉장히,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만나 보니까 아시더라고요. 다 아시고 계시는. 그래서 참 교사들이 되게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기를 찾는 거, 너가 중요하고, 너가 뭘 생각하고, 그게 점점 더 중요하다. 놀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희 라떼는 너 하나하나가 뭐 생각하는 게 안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엄청난 오브젝티브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가 있고, 너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은 그걸 빨리 가서 네가 다운로드 받는 거라고, 그렇게 학교라는 건 그런 거였거든. 그래서 아까 켄 로빈슨이 와서 School Skill Creativity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학교는 다 크리에이티비티를 죽이는 건데 요새는 바뀌었더라고요.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애들의 이걸 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중요하게 보는구나.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 예술 왜 하냐? 뭐 이런 시대 문화예술 교육이 왜 필요하냐? 사실 예술을 한다는 거 그게 무슨 뭐 크레파스를 하건 뭘 하건 중요한 거는 자기가 없으면 뭐가 시작이 안 돼요. 예술이라는 거는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거가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뭐 여러 사실 다양한 교육을 했는데 제일 이제 어려웠던 게 차상위 계층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굉장히 못해요. 그걸 굉장히 자기가 주눅이 들어 있어서. 근데 이제 그걸 잘 이제 이 관계를 해서 오픈을 해가지고 자 이제 네 얘기를 한번 해봐. 근데 네 얘기를 하는데 요걸 좀 요런 뭐 미디어를 쓰고 요런 걸 하면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어. 네가 심지어 네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저희는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아트라는 게 예술이라는 건 자기 얘기를 하게 하는 어떤 창구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건 혹은 뭐 수학을 싫어하는 뭐 수포자이건 간에 예술 특히 뭐 미디어 아트로 접근을 하면 이제 좀 열리고 자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이 변해가는 이 복잡한 세상에 조금 더 이제 좀 적극적인 어떤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예, 존재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